아이고,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을 못했죠. 지금 새벽이라서 녹화하는 게 목소리도 이상하고 이해해주세요. 네, 지금 이때까지 본 내용이 중화 반응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중화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담겨져 있는 비커에 이제 염산을 조금씩 붓는 거죠. 10ml씩. 그때 반응하는 이온수 변화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미 들어있는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온수 그대로 가고, OH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H 플러스와 반응을 촉촉하기 때문에 있는 처음 수에서 계속 감소해서 0으로 되죠. 그리고 H 플러스 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OH 마이너스와 물을 만들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액 중에. 그러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OH 마이너스가 없는 20ml가 되면 그 이상 들어오는 H 플러스 수는 쌓이게 되죠.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l-는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뭐 앙금을 만든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Na 플러스와는 그냥 정정해진 인력으로 붙어 있을 뿐이죠. 이온화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Cl-는 그대로 그 숫자,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계속 쌓여서 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OH-와 H+가 반응해서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죠. 그 물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OH-가 없기 때문에 H+가 들어와도 H2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0ml 이상이 되면 HCl이 20ml 이상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물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수 그대로 있죠. 전류의 세기는 지금 계속 OH-와 H+가 물을 만들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Na+와 Cl-가 이 용액중에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지만 얘 둘이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 그럼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Na+와 Cl-가 전류를 흘려주는 세기보다 OH-와 H+가 전류를 흘려주는 세기가 더 큽니다. 그 전류를 잘 흘려주는 얘들이 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최소점을 치닫다가 20ml 이상에 됐을 때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H+가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뭐 지시약을 사용할 수도 있죠. 지시약은 이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우리한테 액성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시약이라 했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과 중성에서 색깔이 없죠. 근데 염기성으로 되면, 즉 용액 중에 OH-가 있게 되면 색깔이 바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는 붉은색, 중성과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산성을 찾는 지시약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BTB 용액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의 색깔이 점점 각각 달라집니다.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되죠.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죠. 산성일 때는. 염기성일 때는 반대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액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중화점일 때는 모든 H+, OH-가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중화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전류의 세기로도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류의 세기로서는 중화점일 때는 가장 전류의 세기가 약하죠. 최소점을 찍죠. 왜냐면 H+와 OH-가 다 반응해서 물이 됐기 때문에 이온의 수가 감소하죠. 물이 만들어지면서 부피는 늘어나는데 H+, OH- 수가 감소돼서 없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가 가장 작죠. 그러므로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낮다. 그 다음 용액의 pH 변화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H 미터기는 용액의 액성을 pH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pH가 7이 된다는 것은 중화점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변화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중화점에서 최소점을 찍는데요. 이렇게 나점이 최소점이 돼서 중화점이 되죠. 그 이유가 중화점에서 전체 부피는 산염기를 합친 부피와 함께 물이 생성되므로 부피가 늘어나요. 근데 전체 이온수는 지금 Na 플러스와 Cl-는 있는데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OH 마이너스 수와 지금 H 플러스 수는 H 플러스 아예 뭐 나타나지도 않고 중화점 전까지는 OH 마이너스는 계속 감소하죠. 감소되는 OH 마이너스 수를 Cl 마이너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온수는 변화가 없는데 전체 부피는 늘어나죠. 그러면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서 전류의 세기는 최소점을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화점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용액 중에 있으므로 전류의 세기는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점을 찍을 뿐이죠.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지만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하여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고 나에서는 중화점이죠. 중화점에서는 이온의 농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최소값을 찍고 구간 다에서는 중화 반응이 완결된 후 과량으로 이제 가해진 HCl 수용액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화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그 구경꾼 이온들조차도 앙금을 만드는 반응을 한다면 중화점에서는 더 이상 이온들이 없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일정량의 황산 수용액과 같은 농도의 수산화 바륨 수용액을 같이 반응한다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도 하고요. 여기 있는 황산 이온과 여기 있는 바륨 이온이 황산 바륨을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도 하면 중화 반응에서는 더 이상 이온이 없죠. 그러므로 전류의 세기가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수는 0으로 되다가 황산 바륨 수용액에 황산 수용액을 넣게 되면 H 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산화 바륨에 OH 마이너스가 용액 중에 있게 되고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들어있다가 들어오는 H 플러스에 의해서 점점 감소하게 되고 0으로 됐다가 없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산화 바륨 수용액에 황산 수용액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OH 마이너스가 처음에 들어있다가 이제 0으로 되고 더 이상 없다는 얘기고 지금 H 플러스가 황산 수용액에 H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들어있는 OH 마이너스가 다 반응합니다. 그럼 0으로 됐다가 그 이상, 중화점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H 플러스는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총 이온수는 같이 없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물로 되면서 없고 그 다음에 BA 플러스와 황산 수용액의 황산에 의해서 BaSO4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면서 앙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온이. 그래서 이온수가 없다가 과량의 H2SO4 황산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H 플러스와 SO4E-가 생기기 때문에 이온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황산이온은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륨 이온과 앙금을 만들고 과량의 H2SO4가 넘어가게 되면 SO4E-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반응할 BA 플러스가 없죠. 그러므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BA 플러스는 OH 마이너스 수처럼 들어오는 SO4E-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감소하다가 더 이상 들어있는 BA 플러스가 더 이상 이제 없게 되면 0이 되면서 0으로 되죠. 전류의 세기는 이제 중화점까지 점점 감소해서 없다가 0으로 돼서 없다가 이제 과량의 H2SO4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이제 구경꾼 이온들도 앙금을 만들어 버리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물로 돼버리는 반응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중화점에서 0이 되는 반응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도록 할까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에서는 중화점에서 제일 최고점이 되었다가 과량의 HCl이 들어오게 되면 온도가 최고치 되었다가 과량의 H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다시. 그래서 구간 가에서는 이게 구간 가죠. 가에서는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중화열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에 의해서 그 반응이 열이 나기 때문에 근데 중화점 나인 경우에는 온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되죠. 그래서 용액 중에 OH-와 H 플러스가 모두 반응하여 H2O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가장 높은 구간 다에서는 중화 반응이 완결된 후 혼합 용액보다 낮은 HCl 용액이 가해지니까 차가운 HCl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용액 온도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보면 당연히 중화점에 가장 물 분자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물 분자가 안 만들어지죠. 그 수가 그대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간 가에서 다중 중화점인 곳은 바로 나인 거고 물 분자수가 증가하다가 중화점인 나인 경우에는 최대가 됐다가 구간 다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화점 확인 방법은 전류가 최저점을 찍을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제일 최고점이 될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 직전,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최대일 때가 중화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갑자기 목이 잠겼네요. 미안해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이제 부피가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HCl 10ml, NaOH 50ml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20ml, 40ml, 30ml, 30ml, 40ml, 40ml 이렇게 반응할 때 같은 농도인 중화점에서 반응 부피가 1대1인 경우 염산 30ml, 수산나트륨 30ml 반응한다면 그때 이온수가 같이 되는 거죠. 왜냐면 HCl과 NaOH가 반응을 하는데 H 플러스 1, NaOH에서 OH-가 1, 1대1로 반응하죠. 근데 둘의 부피가 같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도 N개 똑같이 1대1로 되는 거죠. 그러면 농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화점에서 HCl과 NaOH가 30ml, 30ml 그때 중성을 찍는 중화점이 되죠. 그러면 A 구간에서는 A에서는 HCl이 10ml, NaOH가 50ml 되죠. 그러면 그때 부피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응 안 하고 남은 과량의 NaOH는 지금 몇 ml가 남는 걸까요? 지금 10ml 반응하고 10ml 반응해야 1대1이죠. 그럼 나머지는 40ml가 반응 안 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NaOH가. 그러므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아까 20, 40이었어요. 그러면 NaOH 40ml 중에서 20ml는 1대1로 반응하고 그 남은 20ml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염기성. 중성이 되면 C 구간은 중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게 없고 D에서는 40, 20이에요. 이제 HCl 20ml가 반응하고 20ml가 남겠죠. 그래서 20이 남아서 산성. 그리고 남아서 HCl이 40ml가 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피가 달라요. 그래서 20ml, 40ml 반응할 때는 1대2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화점에서 1대2로 반응하는 점에서는 중성이 되고 이제 A는 아까 HCl이 10ml, NaOH가 50이에요. 그러면 1대2이기 때문에 20ml가 반응하고 나머지 30ml가 남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NaOH 30 맞기 때문에 염기. C에서는 30, 30이에요. 그러면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서 HCl이 15가 반응하고 15가 남겠죠. 그래서 산성. 그리고 얘는 1대2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HCl이 10 반응하고 나머지 30이 남죠. 30.
GCL이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서